사람은 인생의 절반쯤을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나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걸요. 나는 한미자, 58살. 지금은 평범한 주부지만 젊었을 땐 사랑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대학교 2학년 봄, 지금의 남편 박도연을 만났어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주변이 늘 북적이던 남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죠. 좋으면 고백하는 게 내 성격이었으니까요. 나 당신 좋아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날 책임져야 돼요. 그날 이후 우린 자석 커플이 되었죠. 붙였다 떼면 또 붙는 그런 사이. 대학교 4학년 봄, 나는 아기를 가진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기뻐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펄쩍 뛰었죠. 지금 결혼하면 인생 망친다. 그 여자는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나 미자랑 결혼할 겁니다. 혼나도 좋아요. 이 아이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그는 연락하던 여아구들과도 모두 정리했어요. 그땐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 시간이 흘러 아들 지훈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았죠. 퇴근 후엔 아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셋이서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 집엔 늘 웃음이 가득했죠. 그 웃음이 언젠가 눈물로 바뀔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뒤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회사 봉사활동 중에 만났대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 키웠다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저릿했어요. 며칠 뒤 아들은 먼저 인사드리고 싶다며 수연이를 데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을 때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이에요. 단정하고 공손한 말투, 맑은 눈빛.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죠.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녀가 웃을 때 묘하게 익숙한 눈매가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 이렇게 남 같지 않지? 그땐 그냥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는 살갑게 나를 도왔고 아들은 내내 미소 지었어요. 남편도 흐뭇해했죠. 그때까진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상견례가 잡혔지만 전날 밤 전화가 왔어요. 이수연 씨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수연은 온몸이 무너져 내린 듯 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세상에 저 혼자 남았어요. 나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죠. 이제 그만 울어. 앞으로 내가 내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 수연은 오열하며 속삭였죠. 엄마.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내 딸로 받아들였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식은 조용히 따뜻하게 치러졌어요. 하지만 신부 쪽 좌석은 한산했죠. 어머니 쪽 먼 친척 몇 분만. 아버지 쪽은 아무도. 정말 외롭게 컸구나. 내가 엄마가 되어주자. 결혼 후 첫 명절. 수연은 내 옆에서 전을 부쳤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웃는 표정, 손을 모으는 습관, 남편을 볼 때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며칠 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환자의 혈액형과 단백질 구조가 매우 희귀해 수혈이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수연의 체질이 남편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 피라도 쓸 수 있다면 해주세요. 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희귀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하늘이 도운 일인가. 며칠 뒤 남편 서재를 정리하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윤정아. 어디서 들었던 이름. 며칠을 뒤척이다 떠올렸죠. 수연 어머니 장례식. 영정사진 아래 그 이름. 윤정아, 향년 52세. 그 순간 대학 시절 남편보다 1살 어린 후배, 남편이 휴학했던 시기,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저녁에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을 찾았어요. 집을 둘러보다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죠. 세면대 위 파란 칫솔과 분홍 칫솔 2개.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둘 다 봉투에 넣고 선반 속 새 칫솔 2개로 바꿔놓았죠. 그날 밤 칫솔 2개를 각각 유전자 검사에 의뢰했어요. 며칠 뒤 도착한 흰 봉투 2개. 손이 떨렸어요. 첫 봉투. 박도연 미상일 유전자 동일 99.999%. 두 번째 봉투. 박도연 미상 2 유전자 동일 99.999%. 하늘이 무너졌지만 섣불리 결론 낼 수 없었어요. 한 번 더 확실히. 몇 달 뒤 내 생일 저녁 아들과 수연이와 식당에 갔어요. 수연아, 머리에 먼지 묻었네.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들었죠. 그날 밤 그 머리카락으로 재검사를 보냈어요. 며칠 뒤 결과 봉투가 도착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박도연 이수연 부녀관계 99.999%. 순간 시야가 무너졌어요. 몸에 힘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딱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숨겨야 해. 이 가정을 지켜야 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 아들의 행복이 달린 가정이잖아. 나는 종이를 움켜쥐고 눈앞에 서랍장 아래 틈으로 검사지를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 의사는 말했어요. 검사상으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 같아요. 그날 이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론은 같았죠. 이상 소견 없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이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겠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엄마로서 내가 견디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고 그 마음이 몸을 병들게 했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용하다는 점집이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점쟁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죠. 이 여자는 남편 때문에 병이 난 거야. 남편의 업이 아내 몸으로 들어왔어. 남편이 놀라 묻자 점쟁이는 손가락질하며 외쳤어요. 너 숨겨둔 자식이 있지? 천하의 나쁜 놈.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점집을 나오는 길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그 후 남편의 행적은 더 수상했죠. 밤마다 외출이 잦고 전화는 늘 무음. 서랍엔 새 휴대전화가 하나 더. 나는 결국 흥신소를 찾았어요. 진실만 알려달라고. 며칠 뒤 받은 서류 봉투, 출생신고서,
산부인과 기록, 그리고 윤정화의 출산 후 전입전출 내역. 아버지랑 칸은 비어 있었고 보증인 이름은 박도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남편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 ICU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는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미자야, 미안하다. 잠시 숨을 골라 조용히 덧붙였죠. 수연이 잘 부탁한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어요. 끝까지 그 아이 걱정이야? 정말 나보다 그 아이가 먼저였던 거야? 배신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서랍장 아래에 숨긴 검사지를 떠올렸어요. 그날처럼 손이 떨렸죠. 하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아들에게도 수연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 아들의 사랑,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밤마다 가슴이 쿡쿡 쑤셨지만 희미하게, 아주 천천히 나의 마음병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마도 그 마지막 말 때문이겠죠. 수연이 잘 부탁한다. 그 말이 내게 남긴 무거운 용서와 끝없는 슬픔. 사람은 죄를 잊을 수 있어도 피는 그 죄를 기억합니다. 숨길 수는 있어도 지울 수는 없죠. 젊은 날의 한순간이 세월을 돌아 나를 덮쳤고 나는 그 파도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아들과 수연이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엔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나요?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인생은 드라마. 오늘도 피로 이어진 인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